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책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섹시한 제목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뉴스 페퍼민트의 이효석 대표님입니다. 일단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아예 좀 어색하네요. 네. 저희가 시즌 2에 이제 뭐 기라성 같은 게스트들을 계속 모시겠다라고 청취자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잖아요. 아니, 약속은 언제? 그러고 싶다고 그냥 희망사항을 맞아. 약속은 안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네. 드디어 오늘은 언론사 사주까지 모셨잖아요. 언론사 사주? 언론사 사주. 되게 높으신 분이 왕림하셨네요. 네. 네. 근데 뉴스 페퍼민트라고 하는 언론사의 사주님을 모셨죠. 근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이런 언론사도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맞습니다. 예. 뉴스 페퍼민트는 어떤 언론입니까? 예, 사실 네, 제가 원래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2008년부터 15년까지 2012년 정도에, 그러니까 원래 이런 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뉴욕 한국에 타임스라던가 맞습니다. 네.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워싱턴 포스트, 뭐 그런 쪽도 있고. 뉴요커 네. 뭐 등등등. 예,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한국에 저희가 좀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뭐 주변의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 계셨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언론사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네. 지나치게. 제가 저기 애청자분들 중에서 아마 학부모라면은 막 귀 번쩍 트일 만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경남과학고를 조기 졸업하시고 과학고등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조기 졸업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2학년 때 2학년까지 다니셨다는 거죠. 그다음에는요. 그리고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받고,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흔히 애틀이라고 부르는 또 굉장히 유명한 국책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책 연구기관. 네, 그 애틀이라고도 부르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을 하시다가 2008년부터 하버드 대학교 전자과에서 무선통신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하버드. 네. 무선통신.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 몇 년 있었다는 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2008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버드에 쭉 계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조금 오래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급여도 받고 계신 거죠. 연구원으로.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사후 연구원이라고 그러죠. 흔히 박사 받고 가시는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과제를 따가지고 뭐 전임 연구원 뭐 비슷한 이름으로 그리고 있었죠. 뭐 엑소도스 코리아 이 책은 아마 제목을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버드는 공부벌레를 원하지 않는다. 같은 책을 공역을 하셨고 직접 쓰셨고 같이 여러분이나 쓰셨고 또 내일의 경제라는 책을 공역도 하셨고 또 아까 잠깐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정말 이 미국에서 내가 읽고 있는 좋은 기사를 고국의 동포들한테도 좀 읽기 쉽게 소개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외국의 좋은 뉴스를 직접 골라서 번역까지 해서 소개하는 뉴스 페퍼민트라고 하는 언론사를 2012년 창간을 하신 거죠.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다른 또 한인 학생들이랑 몇 명이랑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뉴스 페퍼민트를 계속해서 내고 계시죠. 뉴스 페퍼민트는 YG는 가끔 봅니까? 저는 정말 자주 봐요. 왜냐하면은 오늘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효석 대표가 픽해가지고 번역하는 외신 기사가 제가 제목만 보고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언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내서 이런 기사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뉴스 페퍼민트에 올려놓으니까 저는 정말 땡큐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죠. 아니 뉴스 페퍼민트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서술이 있는데 YG가 굉장히 자주 본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대한민국에 정말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매체다. 정말 이 교양과 학식이 높은 분들이 살아가는 매체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YG가 잘 즐겨 본다니까 왠지 YG가 자주 보는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지네. 네.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2012년부터는 몰랐고 왜 알게 됐냐면 카이스트 교수하는 후배가 예. 저한테 이거를 알려주면서 아니, 형은 아직도 이 매체를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신해철 선생 아니세요? 맞아. 아, 그래서 미안해 잘못해 내가 좀 그래 좀 이러면서 반성하고 그때부터 이제 북마크 해놓고 가끔 봅니다. 네. 저는 그냥 매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 제가 그 지난 직장에 있을 때는 그 프레시안 기자들한테도 꼭 보라고 막 했었어요. 야 좀 보고 좀 이렇게 기사를 쓰도록 노력해 봐라. 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딴 것도 아니고 무선 통신 분야를 연구했다. 뭐 이런 경력이 있으면 예. 왠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일하거나 네. 아니면은 삼성전자 같은 데다가 뭘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거나 뭐 그러실 것 같은데 뉴스 페퍼민트라는 언론사는 이건 뭐 거의 NGO 맞습니다. 자원봉 재능기부 예, 수준이실 예, 것 같고 예. 매출 거의 없는 예, 매출이 거의 없죠. 예. 네. 기부금만 책걸상 제가 아까 예. 확인해 봤더니 책걸상 매출만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런 거의 없다는 뜻. 거의 없다는 우리도 뭐 변변치 않은데. 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직장을 그러면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저희 대부분 다 그 자기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가외 시간에 자기 뭐 좋아하는 기사 선택해가지고 번역해서 올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안 밝히시는 걸로. 그건 나중에 본격적으로. 네. 그거는 안 원하시는 걸로. 네. 네. 그 다른 그 사람들, 다른 분들은 몇 명이나 참여를 하고 계세요 뉴스 페퍼민트에? 사실 저희 처음에는 저희가 3명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5명이 되고 뭐 7명, 8명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이제 같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뭐 학생일 때는 좀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취직하시고 조금 쉬시고 이러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이제 뭐 같이 했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보통 한 5-6명 정도,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은 5-6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럼 그 대여섯 분이 뭐 한 2-3일에 하나씩은 최소한 계속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진짜. 되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디 뭐 독지가가 좀 나선다거나 뭐 정부 관계자가 뭐 정부에 어떤 기금을 좀 준다거나 뭐 이런 훈훈한 일이 벌어지곤 하던데. 그 제가 책걸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책걸상에서 늘 말씀하시는 두 분 말씀하시는 그 독지가 상속녀. 상속녀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아직 그러신가요? 예. 상속녀 분들이 이 외신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뉴스 페퍼민트라는 언론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서 뉴스 페퍼민트 뭐 네이버에서 쳐도 되고요. 뉴스 페퍼민트를 치면은 바로 뜨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목만 쭉 훑어봐도 야 이거 노다지 캤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흥미있는 컨텐츠들이 고급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페퍼민트는 껌 이름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스피아민트 뭐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멜로디도 생각나요. 롯데껌. 네. 아니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원래 이름을 짓는다는 게 항상 뭐 책걸상 저는 보고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특히 YG, JYP 이게 그런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보통 우리가 신문하면 뉴스페이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랑 좀 발음이 좀 비슷하면서 그리고 이제 페퍼민트라는 게 좀 약간 좀 상큼한 박하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호석 대표님이 별로 상큼한 이미지는 아니죠? 뭐 우리도 스스로 상큼하다고 표현하는데 뭐 그렇네. 어때요? 상큼한 걸로 합시다 그냥. 상큼한 지금 새 남자가 책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말이죠. 제목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고 원제도 Everybody Lies. 근데 부제가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세상을 보는 이런 류의 책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 관련 책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근데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무선통신 연구하는 분하고 이 구글 데이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오늘 이 책에 관해서 얘기할 전문가로 YG가 초청한 걸까요? 그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가 국내에 소개되기 전에 뉴스 페퍼민트에 이 책을 소개를 하셨었어요. 아, 저분이? 네네네. 아. 이호석 대표님께서. 예. 그 소개를 어느 출판사 관계자가 보고 지금 판권을 계약한 겁니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뭐 이제 출판사 관계자들이 어쨌든간에 귀를 뭐 쫑긋 세우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에서 나온 좋은 책들을 다 막 알아보는 식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알기로는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예. 주시죠. 아까 뭐 사실 물리, 통신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원래 사실 그 통신 쪽은 뭐 우리가 좀 뭐 LTE나 이런 스마트폰은 잘 알지만 사실 통신이 뭐 어떻게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뭐 강영 기자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셰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1945년 정도에 정보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정보 이론? 예, 맞습니다.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하는데 그 정확히 논문 이름은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그 정보 이론이 오늘날 통신의 바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하던 것도 그 정보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에 적용하던 부분인데 조금 지루하시죠? 예. 네, 좀 지루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본인이 알아. 네. 핵심은 그 정보 이론이 결국은 빅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뭔가 처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냥 얼핏 주워 들은 걸로는 무선 통신 분야를 하버드에서 연구하셨잖아요. 근데 무선 통신 하면은 요즘에 뜨는 게 그 저희가 책걸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사물 인터넷. 네. 근데 그 사물 인터넷 그 사이에서 그걸 잘 조정하고 제어를 하려면은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딱딱 전달을 해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그것과 이해를 해도 굉장히 되나요? 비슷하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 느낌상으로 쭉 이 외모도 그렇고 경력이나 하시는 일이나 그냥 천재과인 것 같네요. 저하고는 좀 다른 계열의. 딱 과학자. 네. 네, 그런 느낌이시죠. 말은 잘 못하시는군요. 네, 네. 천재과인데. 자, 이 책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호석 대표님 잠깐 긴장 푸시라고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긴장 푸십시오. 팟빵에서 트래블링님 추천해주신 경애의 마음 나는 그냥 버스입니다까지 잘 읽었습니다. 버스입니다가 아니라 버스 기사입니다.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제가 버스입니다라고 했습니까? 네,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적인 책보다는 스토리를 쫓아가는 동적인 책을 좋아해서 책걸상이 아니었다면 놓쳤을 좋은 책을 계속 읽게 되네요. 일교차 큰 가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의 달빛님도 경애음악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저도 박평님처럼 문장이 좋은 책을 좋아하는데 경애음악이 딱 그랬어요. 올해 읽은 책 중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좋았던 책입니다. 재작년 국제도서전에 갔다가 민음사 직원분에게 너무 한낮의 연애를 추천받아서 괜찮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9월에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작가의 단편 소설도 많이 읽어서 헷갈렸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오네요.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민음사가 아니라 문학동네 직원분이었네요. 수정합니다라는 추가 댓글 남기셨습니다. 문학동네에서 곧 나올 책을 민음사 직원이 추천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건. 네. 진공상태님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연애 상담해주는 사이트에서 임경선 작가의 인터넷 사이트인 이 러브 패러독스가 떠올랐어요. 그네 이야기 참 좋네요. 요거 이제 저기 경애의 마음 편 듣고 남겨주신 댓글인 것 같네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영문판 보니까 게브리엘 제빈의 아버지는 러시아계 유대인, 어머니는 한국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사진 보니까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이건 섬에 있는 서점 이야기죠. 저희가 뭐 여러 책을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근해 이야기 편 요 이제 저기 써주신 인용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 사는 건 시소의 문제가 아니라 근해의 문제 같은 거니까 각자 발을 굴러서 그냥 최대로 공중을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내려오는 거야. 서로가 서로의 옆에서 그저 각자의 근해를 밀어내는 거야. 네. 네, 접속님께서도 경혜의 마음 편 듣고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경혜의 마음 박평 추천자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법한 책이에요. 경혜가 말하는 하이텔 동호회 모임 장면은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내추거 같은 곳에서 활동하고 매달 정모도 하며 마음과 일상을 나누고 공유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래 그땐 그랬지 하며 책을 읽어 나갔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떠올리는 경혜처럼 빈 방에 그냥 툭 던져진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런 마음 상태로 떠다녀 봐야겠어요.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라고 접속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시 이효석 대표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석 대표님께서 책걸상의 애청자세요. 아 그래요? 평소에 들으셨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신 적은 없죠. 댓글은 아직 없고요. 근데 네네. 제가 그 강양호 기자님 페북에 댓글로 맞습니다. 살짝 그죠? 팬심을 네. 책걸상 팬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데이터 전문가시고 그리고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이제 국내에 나오기도 전에 원서를 소개하신 분이기도 하고 네. 또 책걸상 애청자이시기도 하신 이호석 박사님. 그 이효석 선생님은 국내 작가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작가가 이효석 작가겠네요. 검색어에서 밀리잖아요. 아니 뭐 사실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오후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굉장히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검색은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효석 대표가 음주운전을 했다. 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진짠가 그러고 이효석 검색해 보면 다 메밀꽃 필무렵만 쭉 나오니까. 네, 메밀꽃 필무렵에 이호석을 능가하려면 진짜로 센 잘못을 저질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쓸데없는 아재 개그 같은 얘기에 죄송합니다. 네. 자 이효석 대표님이 그 만드는 뉴스 페퍼민트. 네. 그 아까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교양 시민 막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다라고 했는데 그럼 몇 분이나 얼마나 많이들 오세요? 사실 저희가 처음 한 3년 정도에 굉장히 약간 흔한 스타트업 같은 저희가 성장을 좀 맛을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한두 달 지났을 때 하루에 100명 정도 들어오다가 네. 이제 그때 좀 저희랑 좀 아는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임정욱 대표님 아시죠, 그죠?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정재승 박사가 홍보도 맞습니다. 굉장히 큰 맞습니다. 도움이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정진석 박사님도 사실 저희 뭐 바로 같은 과 선배님이시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하루 10,000명까지 빠르게 올라갔죠. 한 2년 3년 사이에. 근데 그 뒤로 사실 그때는 저희가 근데 하루에 제일 처음에는 하루에 저희가 9개를 번역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때는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한 사람이 하루에 3개씩 하면서 진짜로 중노동이 언론사였어요, 그냥. 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떻게 가능했을까 약간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기사 수를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근데 이제 예전에는 트위터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요즘 뭐 모든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에서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 어떤 분야 뭐 이런 거를 특별히 열심히 다루는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저희 다른 예전에 저희가 몇 군데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거기서 이제 뽑아준 제목인데 그 한국에는 필요한 이런 말을 저기 해줬었거든요. 한국에는 없는 한국에는 필요한.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외신 중에서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이제 한국에 약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 많이.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가 이제 자기 분야에서 이제 자기 분야의 기사 중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거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뭐 처음부터 계속 과학 쪽으로 특히 요즘은 이 과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정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저런 거 진짜 중요한 게요. 그 JYP가 몸담고 있는 청년의사 신문에도
그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네. 뉴욕 타임즈 기사만 가지고 아. 한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데 뉴욕 타임즈에 실린 헬스케어 관련 기사들, 칼럼들 이런 것들에 요런 주제의 기사가 실렸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생기는 거 없는데 네. 그거를 쓰기 위해서 뉴욕 타임즈를 맨날 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의 재능 기부 때문에 많은 이제 독자들이 네. 미처 모르고 넘어갔을 맞아요. 좋은 정보들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녀나 독지가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건 안 해요. 그러면 네. 한국과 관련된 정말 좋은 내용인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거꾸로 영어로 바꿔줘서 네. 아웃바운드로 소개하는 거. 뭐 지금 JRP가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 던지셨는데 그래서 뉴스페퍼민트가 뉴욕 타임스랑 그 아마 업무 협약 같은 게 맺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사실 그 뭐 이제 두 가지 질문에서 아까 먼저 물어보시는 거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일단 그 딱 한 가지는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랑 아시겠습니다만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엑스포제인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렇게 그 한국 뉴스를 이제 영어로 해서 하시는 그런 좋은 제 대표님 이름이 지금 잠깐 기억이 나는 엑스포제. 구세웅 대표님인가요? 네. 어쨌든 예 있고요. 그 별도로 아까 뉴욕타임스 말씀은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히스토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 뉴스를 번역한다고 하면은 원래 가장 처음 들어오는 질문이 저작권. 맞습니다. 네네. 당연히 그리고 외국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침 저희가 시작할 때쯤에 그때 아마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한국의 그 학원들 학원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었는데 네. 소송도 있었고. 예.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약간 이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를 번역한다는 게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크게 일단 제일 먼저는 그럼 그동안 그러면 한국 언론들이 외국 기사를 안 썼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엄청나게 아시죠? 썼죠. 예,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그렇죠. 예, 우라카이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데 CNN에 따르면 그렇죠. 우라카이라는 전문 용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네. 예 그런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약간 뭐 공적인 목적에서 그다음에 약간의 뭐 출처를 밝히고 이렇게 번역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외국 뉴스를 사실 이 부분 조금 더 지려줄 수 있는데 좀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편집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녹음 방송이라서 편집 예.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거의 알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 오늘날 뭐 이렇게 뭐 세계화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 뉴스를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쿠리에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뭐 우리 영어 그다음은 프랑스어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어의 한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영어 기사를 불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기사가 잡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자폰 쿠리에라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영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근데 한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안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영어 기사를 중국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도록 만든 사이트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이안이라는 사이트를 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오히려 이제 가디언이나 아니면은 저기 하버드 저널리즘 센터 같은 데서 이게 굉장히 이곳을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이제 중국인들한테 자기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렇죠. 소개가 안 되다가 이제 여기 소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느냐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역시 2012년 시작을 하고 이제 저희도 좀 합법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려고 뉴욕 타임즈에 한번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당연히 돈을 내야 되고 지금 보통 기사 하나에 한 뭐 1,000불 한 100만 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한 개에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2015년 정도에 그 뉴욕 타임스 차이나 쪽에서 자기네가 이제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의 그 한글로 된 기사를 싣고 싶고 그다음 또 뉴욕 타임스 기사를 또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독자들한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이제 시도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실제 뉴욕 타임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글 기사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계속 번역을 해서 주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사이트에도 이제 그렇게 그 뉴욕 타임스 기사를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실었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올 초에 그 뉴욕 타임스 차이나 쪽에 담당자가 좀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좀 원하지 않아 가지고 그 관계가 깨졌군요. 예, 그렇죠. 뉴욕타임스랑 관계는 뭐 깨진 상태라고 좀 근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한동안은 뉴욕타임스 기사가 그 뭐냐면 정식 계약에 의해서 뉴스페퍼민트에 네. 전문이 실렸고 그리고 뉴스페퍼민트에서 번역한 한글 기사가 또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실렸고 맞습니다. 뭐 그런 관계가 있었죠. 자, 뭐 어쨌든 이걸로 누가 큰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서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길 바라고 있죠. 네. 크게 문제가 되면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이라도 뉴스페퍼민트를 가서 또 굉장히 잘 큐레이션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제목에 눈이 가는 거 한두 개만 그냥 읽어보셔도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걸상 청취자분들의 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네. 그분들에게 딱 맞는 매체. 맞아요. 뉴스페퍼민트. 그래서 막 한국에서 보는 뉴스들이 좀 소음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 그 뉴스페퍼민트 딱 들어가서 그냥 기사를 하나 보면은 그래 이런 게 기사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이버 실검 막 상위권에 있는 거 클릭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뉴스들의 지친 분들 뉴스페퍼민트를 방문하시면 그 박하사탕처럼 이렇게 좀 신선한 그런 뉴스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저자인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이 친구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왜 내 책 얘기는 안 하냐?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YG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면은 아마 애청자분들이 바로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는 구글에서 고용되었던 데이터 과학자예요. 네. 구글에서 고용된 데이터 과학자고요. 그래서 당연히 구글에 고용돼 있는 데이터 과학자이기 때문에 구글에 쌓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그런 분석 결과들을 또 구글의 이름으로 세계에 공표해오는 역할들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비도위치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구글 데이터가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다비도위치가 주로 애용하는 구글 데이터는 구글의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입력하는 검색어입니다. 이 검색어들의 빈도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사실에 반하는 혹은 몰랐던 사실 혹은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를 몰랐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다비도위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구글 퇴사한 다음에 그 구글 다니면서 꼼쳐놨던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게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분은 이효석 대표랑 동문이네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다닐 때 구글 트렌드를 연구해가지고 뭔가 이 임팩트 있는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을 본 구글이 너 우리랑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채용해서 구글에서 일을 했고 일하면서 더 많은 구글 트렌드를 접하고 그거를 이제 싹 빼가지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요 책을 쓰고 이렇게 된 거죠 순서는. 그 JYP가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사회에서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야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벽을 넘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 다비도위치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구글 검색어로 해보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요소들이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강고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논문이 되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구글 경영진 눈에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야 이런 친구를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데이터 과학자로 부려먹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버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하자면. 예, 사실 뭐 최근 전형적인 뭐 빅데이터를 뭐 응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흥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좀 대표적인 책이고요. 근데 저는 책을 쭉 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책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관이라는 거, 이 책에도 몇 번 블링크 얘기가 나오죠, 그죠? 멜콤 글래드웰. 예. 그 사실 사람이 간 직관이 굉장히 대단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 장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관을 어느 정도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한편 데이터는 기계가 생산을 해냈는데 그 데이터 안에서도 뭔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떻게 그걸 조화시킬 건지. 예, 근데 요거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책을 읽었죠. 그러니까 그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 책은 직관에 반하는 상식을 데이터가 증명해 준다라는 내용을 이제 다비도위치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통념상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뭐 그 통념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구글의 데이터로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막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이 책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 요런 책이 이미 나왔었죠. 이 송기령 네. 부사장. 예, 지금도 다음 소프트인가에 계시겠죠? 다음 계열사에 네. 계시겠죠? 예, 상상하지 말라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책의 어떤 미국판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책은 사실 그 상상하지 말라가 그런 거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을 보는 법. 예, 우리나라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송기령 부사장의 책 같은 것도 영어로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구글에서 당신 우리랑 같이 일할래? 이렇게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부제에서 나와 있듯이 구글 트렌드로 밝혀낸 충격적인 인간의 욕망인데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도 네, 있고 약간 보면서 여기 진짜 신기한데 뭐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석 대표님 다음 시간에도 계속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